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드레 코스토나니 207쪽 끝났는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읽도록 할게요. 여유 있는 삶, 안락한 분위기 등은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낙관론자들이 그런 구걸이라도 합시다 라고 말하면 비관론자들은 누구에게 구걸한단 말이오 라고 빈정거리듯 받아쳤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암울하기만 하던 이 시절은 조롱하는 유머는 이거 말고도 수백 개는 좋게 넘어 들 수 있었다. 한 투자자가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레스토랑에 방문하여 굴 요리, 수프, 스테이크, 그리고 커피와 쿠키를 주문했다. 셰프가 굴을 까느라 조리 시간이 지체되자 그는 그 사이에서 시세판을 확인하러 객장에 다녀왔다. 굴 요리는 취소하겠소.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 다시 객장이 시세판으로 달려갔다. 가격이 점점 폭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돌아온 그는 다급하게 외쳤다. 수프도 취소요. 또다시 객장에 다녀온 그가 소리쳤다. 스테이크도. 그렇게 그는 마지막 커피까지 주문을 전부 취소해버렸다. 근사한 점심 식사는 먹기는커녕 돈을 다 잃어버린 투자자는 레스토랑 주인에게 물 한 잔과 아스피린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의 상징이었던 마천루가 텅 비어 있었다. 자살률이 급속도로 높아졌다. 호텔 그 고층에서 뉴욕이 전경을 즐기고 싶었던 한 영국인이 호텔의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방을 달라고 요구하자 호텔 지배인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주무실 겁니까? 아니면 뛰어내릴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일화도 있다. 호랑이든 불황이든 평소 통계에 약한 미국인들조차도 이 대참사를 숫자로 기억하는 것만큼은 잊지 않았다. 예전에 고급 캐딜락은 타고 월 스트리트를 누비던 12만 3,884명의 투자자들은 이제 걸어다녀야 했다. 17만 3,397명의 유부남들이 애인을 버리고 아내에게 돌아갔다. 예전에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으므로 1억 1,183만 5,248개의 5센트 동전을 새로 발행해야 했다. 사회는 붕괴되었다. 어제 백만장자였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사과를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민자는 특유의 억양을 비롯해서 그들이 소유했던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공장들은 줄줄이 도산했다. 직장을 잃은 수백만 명의 실직자들이 무능력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디플레이션은 미국을 더욱더 억눌렀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정치인, 영화인, 그리고 점쟁이들까지 나서서 이 악몽의 끝을 예견하려고 시도했지만 전부 헛수고였다. 심지어 사람들은 길거리 거지에게 동전 대신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라는 말을 던졌다. 당시 참혹했던 현실은 다음 표의 수치로 참고하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회사명 라디오 코퍼레이션 전기 1929년 115 1932년 3.5 주시세 달러 뉴욕 센트럴 철도 256
1932년 5. 크라이슬러 자동차 1929년 135, 1932년 5.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1929년 92, 1932년 4.5. 제너럴 일렉트릭 전자제품 1929년 220, 1932년 20. 몽고메리 워드 백화점 1929년 70, 1932년 3. 유나이티드 스틸 철강 1929년 375, 1932년 22. 1932년 11월 이 암흑기 시기에 치러진 대선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어 백악관에 입성했다. 그에게 미 대륙과 자본주의 그리고 미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다. 루즈벨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공황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다. 먼저 미시간주의 은행들이 현금 인출 사태로 문을 닫았고, 그리고 다른 주의 47개 은행들이 줄지어 파산했다. 당시 미국에는 48개 주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조기에도 별이 48개뿐이었다. 사람들은 도대체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것인지 매우 의아해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곧장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뉴딜 정책이 결정되었다. 그에 따라 금융, 경제, 사회 전반의 개혁이 시행되었다. 이때 대출을 받아 투기하는 세력은 막기 위해 은행 업무 분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로써 은행은 증권거래와 전통적인 신용 업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으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게 되었다. 몇 년 전부터 미국 은행들은 이 은행 업무 분리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한다는 주장 아래 이를 폐지하려 싸우고 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막기 위한 조치 중 결정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2년 전 영국이 파운드화를 근본 위제도에서 불린 것처럼 달러를 근본 위제도에서 분리시키기로 결정했다. 달러는 약 40% 절하되었고, 이 조치는 앞서 파운드화의 평가 절하로 약화된 미국의 경쟁력을 희생시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는 은행에 새로 발행한 달러 신권을 배포했고 은행 창구가 다시 열렸다. 사람들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은행으로 달려갔다. 창구에는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은행원이 인출을 요청하는 금액은 전부 지급하는 모습을 지켜본 그들은 저녁에도 여전히 돈을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안심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은행 계좌에 넣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병들었던 나라가 새롭게 부상하는 나라로 거듭났다. 14년간 이뤄진 월스트리트 위기를 잘 극복해낸 미국의 통치자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다. 성공 영역은 현재의 경제 순환과 반대로 하는 것. 순환하는 주식시장의 사이클에서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대유행과 이어진 경제 위기를 참고하면 이 질문에 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투자자들은 소신파에 속해야 하고 현대 경제 순환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강 운동이 과장기인 제3국면에 이르러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말고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과거 보다 부다페스트 곡물거래소의 경험 많은 거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들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사람들, 밀 가격이 오를 때에도 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 주식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다. 상승 운동이 제1국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에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 제2국면에서는 수동적인 관망자로서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제3국면에 접어들어 화랑기가 찾아왔을 때 미련 없이 시장에 나설 준비가 해야 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현재 시장이 어느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수련된 투자자들, 이것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손끝으로 느낀다.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만능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가 그렇게 간단했더라면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상한비를 벌고 있을 것이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이른바 촉이라고 불리는 것은 오직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손끝으로 목욕의 온도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온도의 물로 목욕해본 노력한 사람 투자자일지라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실수는 투자의 필수적인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하며 각종 징후와 증상, 신호를 잘 알아채고 과잉 매수 또는 과잉 매도가 일어난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악재에도 시장이 위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과잉 매도 상태이며 곧 바닥에 이른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주식은 이미 소신과 투자자의 수중인데 그들은 이러한 악재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들만의 비전이 있고 호황기가 올 것이라는 믿음과 더불어 본인이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했기에 지금보다 나온 뉴스가 들릴 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인내심이 있다. 반대로 시장이 호재성 소식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과잉 매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장의 최고점 근처에 달았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주식은 주로 부안해동과 투자자들이 수중에 있으며 그들은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본을 보유한 소신과 투자자들은 주식의 값이 너무 오른 탓에 더 이상 사려고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지표는 바로 거래량이다. 시세가 하락하면 일시적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는 많은 주식이 부안해동파의 손에서 소신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전부 다 팔아서 확신이 넘치는 소신파 투자자들이 금고의 모든 주식이 쌓일 수도 있다. 이런 주식들은 각자 은신처에 숨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기다리던 듯이 다시 시장에 등장한다. 다시 말해 거래량이 상승하는데도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그것은 다음 상승운동 국면에 시작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징조인 것이다. 이때 일어나는 주가 폭락은 대체로 실제 가치의 하락이라기보다 대중이 히스테리 때문이거나 주식 소유자들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매도하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제3국면인 하강운동의 과장기이다. 이 시기의 부하 내동파 투자자는 우량주이든 가치주이든 상관없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오랜 기간 거래량이 적은데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이것은 시장에 좋지 않은 징조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주식이 대부분 부하 내동파의 손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장이 회복을 기다리다가도 주가가 하락이 지속되면 급격한 두려움에 보유한 주식을 전부 던져버린다. 거래량이 적을 때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인데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대중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주식을 팔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증권이 여전히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손에 있다는 것이다. 설령 이들이 당장 오늘 내다 팔지 않는다 해도 일주일 혹은 한 달 안에 모든 주식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거래량이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이 또한 좋지 못한 징후이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권거래소는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증권시장이 세 번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다. 여기서 나는 거래량이 많으면서 시세가 상승하는 시기가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는 의견에 반기를 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주식을 사면 좋다고 한다. 물론 그들이 사는 당일에는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그 대다수의 대중이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이라도 정말 좋은 매수 시점일까? 그 다음 주에도 그들이 계속 주식을 사게 될 것인가? 깜짝 놀란 부안해동파 투자자가 그 다음 달에 황급히 이 주식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위험은 없을까? 만약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한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중개인이 시장 상황에 좋지 못한다고 주장해도 그렇다. 물론 종개인이라 큰 중개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거래량이 적은 시장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이 대부분이 여전히 소심파의 수중에 있고 아직 부안해동파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세가 계속 오를 것이기에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은 다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소심파 투자자들은 주식을 부안해동파에게 넘길 준비를 한다. 요컨대 거래량이 적은 시장에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현 주식 트렌드의 흐름을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면 트렌드가 반전된 전환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가장 중요한 암시는 바로 일반적인 의견이다. 언론 보도가 분위기 몹시 낙관적이라면 얼마 전까지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주시장에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마지막 비관론자까지 낙관론 자세로 태세를 전환하면 시장은 강세장, 즉
제3국면이 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모든 금전적인 현상이 한 점으로 몰리며 시세는 현실과의 연관성을 상실하며 주가는 의미 없는 숫자로 전락한다. 그렇게 주가는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전화번호처럼 되어버린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 수익률이나 이 배당금 등의 의미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들은 산업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 속도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는 유명세 덕분에 누구보다 시장 분위기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사 기장이 조용히 나를 조종석으로 불러 투자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단골 카페의 웨이터가 다이물러 주나 IBM 주 중 무엇을 사야 하냐고 물을 때면 나는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를테면 1980년대 초 비즈니스 위크가 그랬듯이 극히 부정적인 언론 보도의 마지막 낙관론자마저 비관적으로 바뀌면 시장은 약세장의 제3국면, 즉 하강운동 끝에 도달한 것이다. 긍정적인 소식마저 구름받지 못하고 비관론자들이 염세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이 국면에 접어들면 투자자들은 재빨리 매수세에 올라타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말이 쉽지 실제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건 바로 명확한 주관 문제. 특히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의 경우 동료나 친구들, 언론 매체, 전문가들이 매도하려고 할 때 이 여론과 반대로 매수를 감행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이론을 잘 알고 따르려는 사람조차 마지막 순간에 가서 대중심리 압박에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순환은 역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대중이 히스테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훈련을 거듭해야 하고 냉정한 것을 넘어 냉소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컨디토 신 큐아노, 즉 필수 선행 조건이다. 이는 주시장에서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들이 소수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무엇보다 현명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 있게 난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어리석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백장도 필요하다. 만약 대중심리에서 벗어나 하강 운동이 과장 국면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데 했다면 그 후에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더라도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강한 주관을 지녀야 한다. 이때 손실이 점점 늘어나면 머릿속이 복잡하다 못해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